세포로 돼 있고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죠. 조직. 뉴스킨 사업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죠? 네. 그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 그죠? 물론 이제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이 있듯이 우리 인체도요 똑같아요. 그 조직을 보통 나누면 우리가 7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7개. 그러니까 210개의 세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게 7개예요. 7개의 조직이 모여서 10개의 계통을 만들어요. 우리 인체는. 그래서 인체는 이제 10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염색체가 몇 개예요? 23개? 23개에서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물려받을 때 유전 정보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다 그냥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그죠? 그 다음에 DNA. 이게 이제 다 유전 정보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물려받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 건강이 우리가 몸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도 내가 10개의 계통 안에 속해 있겠죠. 그죠? 네. 인체가 10개의 계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7개의 조직 중에 어느 한 조직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210여 종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세포 기능이 떨어졌겠죠.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가 물려받고 태어나면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잘 태어나 부모로부터 부계 쪽으로 모계 쪽으로 건강하고 좋은 세포와 건강하고 좋은 조직과 건강하고 좋은 계통만 물려받으면 그거를 우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자녀들 이렇게 지금이야 하나 둘 이렇게 낳지만 예전에는 뭐야? 뭐 적게 낳아도 돼. 그죠? 많이 낳으면 12 이렇게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잘생기고 그죠? 멋지고 또 이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머리 좋고 막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형제 지간 중에도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좀 제일 나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성이요. 우성.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먹기도 잘 먹고 잘 분명히 잘 했는데 그죠? 키도 좀 작고 코도 약간 들려 있고 뭐 그런 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열성이라고 해요. 열성. 그냥 건강도 뭐예요?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뭐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근데 동물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약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알거든요. 애미가 알아요. 딱 그걸. 그러면 걔를 도태시켜요. 먹이 먹으러 젖먹으러 오면 밀어내고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도태시키는 거. 왜 그러냐면 걔로 인해서 다른 건강한 애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키울까봐 약한 애들은 도태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약한 애 먼저. 우리 그렇게 잘 채우죠. 네. 건강한 애들 냅두고 약한 애들 이렇게 간혹 나오지 말아야 될 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둘둘 말아서 밀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쵸? 왜냐면 이제 딸만 쭉 나가고 어떻게 아들 하나 날라가지 딸이 뚝 튀어나오면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그렇게 열성으로 태어나는 건강도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이 있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이런 타고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우선 즉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뭐예요? 아플 수 있고 병약될 수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관리를 잘하면 충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요? 네. 예,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케어를 통해서 뭐야? 고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대부분은 팔자다 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아졌죠. 왜냐면 부모가 전혀 이렇게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안 닮은 자녀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결혼식 때. 있죠. 저는 이게 도대체 저렇게 생긴 아버지 엄마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이 나와요? 그 수술을 한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뭐 한 거예요? 수술을 하냐. 요즘은 그래서 뭔가 유전적인 것도 좀 이렇게 바꾸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수술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그렇다면 건강도 뭐예요? 충분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잘 이제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엄마가 유방암이에요. 할머니가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 40대가 되면 유방암이 발생된다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을 미리 뭐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유방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족이 다 유방암이니까 본인도 뭐야? 유방암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방을 다 제거를 해서 인위적으로 이 유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그냥 뭐야? 안 걸리니까 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장수잖아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장수면 쭉 장수 집안이에요.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면 다 단명을 해요. 그게 일종의 유전 정보거든요.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유전 정보, 유전적인 부분이고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 팔자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팔자론이라고 하는 팔자학은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학이지만 이 서양의 유전자를 검색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근래 불과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약 25,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색해서 그거를 DNA를 다 분석했더니 거기에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팔자론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은 연쇄살인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강간범은 강간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DNA를 다 체크해서 봤더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해가요? 네. 결국은 동양은 그것을 철학적 사상으로 뭐야? 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냈다면 서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파악하고 연구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어때요? 타고난 기운에서 보면 당뇨야, 고혈압이야, 어? 이런 것들의 중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이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유전적으로도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이 자 보세요. 어머님이 40대 유방암이었어요. 할머니가 40대 유방암이었어요. 그러면 이 딸이 유방암이 걸리려면 40대가 돼야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질병의 발병도 네? 질환의 발병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방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간신비폐신이라는 장부가 망가지면 정신적 부분에 문제가 온다. 근데 이 간신비폐신이라는 장부도 부모로부터 어때요? 물려받지만 물려받는 가운데도
내 기운이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기가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죠. 감기가 제일 잘 걸리는 시기가 언제예요? 감기가 제일 잘 걸리는 시간이 겨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감기가 만연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우리 몸은 뭐야? 신체적으로 가장 다운이 되어 있는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변화가 생기면 자연의 변화에 맞게끔 나의 생체 리듬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이 되면 왜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무슨 시기예요? 봄이죠.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정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 봄 시기는 인달이에요. 인달. 인달이 이제 1월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겨울 15일, 봄 15일 시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환절기라고 해.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비위장이 조절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간이 성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근도 무기력해지고 피로감도 빨리 느끼는 시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장부는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변화하면 자연에 맞게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아토피나 아니면 감기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열이 나면 아침에 열이 많아요? 저녁에 열이 많아요? 새벽에 열이 많아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열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가장 열이 많이 상승하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 온도에 내부 체온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생리적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보로 다 뭐야? 입력이 세팅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병도 뭐야? 이렇게 유전적으로 가지고 튀어요. 병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는 성격, 성질 이런 것들도 다 뭐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뭐야? 그래서 엄마가 뭐야? 장난감 안 사주고 막 뒤로 확 자빠져고 이렇게 떼쓰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지혜비 닮아갖고 그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안 그래?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나쁜 건 다 지혜비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건 뭐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유 나를 닮아서 이러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유전적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뭐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수 그래서 이제 94세 되신 쌍둥이 할머니를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취재를 해서 보니까 한 할머니는 94세 이상 넘어 보이고 한 할머니는 60세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둘 다 쌍둥이인데 물어보니까 60세 되신 할머니는 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것도 안 하고 뭐야? 말 그대로 힘든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냈다 이거야. 그런데 94세이신데도 94세 이상 되시게 보이신 이 할머니는 술도 드시고 담배도 드시고 나쁜 거 잘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의 차이가 나죠?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할머니가 두 분이 최소한 10대, 20대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후에 뭐야? 이 할머니는 그쵸? 별로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만났겠지. 그래 안 그래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시댁에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뭐야?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도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분 있어요? 반려동물들이요.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이요. 이 털이 윤기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고양이와 똑같은 강아지인데 어떤 애정을 줬느냐에 따라서 애가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10명을 다 이뻐할 수가 없잖아. 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뻐해? 유난 유난 이쁜 애. 이쁜 애가 있다고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걔만 희한하게 뭐야?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거야.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빠하고 갔더니 넌 누구 집 딸이니? 이러고 진짜 누구 집 딸이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 딸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형제가 4형제예요. 아들만 넷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뭘로 키웠겠어요? 주로 몽둥이로 키웠겠죠. 그렇죠?
뭐 말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아들만 넷을 키운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불 이렇게 다 이렇게 옛날에 솜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다 꼬매놓고 이불은 거기서 뭐야? 예, 레슬링 4명이서 레슬링하고 나면 다음에 솜하고요, 껍데기하고 이게 다 따로 그 뭘로 키우겠냐고 공들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몇 학년인지 아들이 몇 살인지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당신만 아세요. 어린가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요. 우리 장인어른이 94인데 올해 95이 되셨거든요. 95이 됐는데 당신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고 남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고 이러니까 뭐야? 병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피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비교하면서 자포자기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자포자기 하니까 병이 더 뭐야? 악화되는 거예요. 암 걸렸다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그냥 암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암하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저께까지 뭐야? 자 해외여행 갔다가 막 쫙 놀고 왔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바로 누워요. 그리고 바로 병원 가서 뭐야? 포기.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암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야? 좋다, 옳다꾸니. 그래서 뭐야? 내가 일단 부정적인 상태가 돼버리면요. NK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그 세포가 35% 다운돼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떨어지니까 암세포가 증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웃음 치료예요, 웃음 치료. 웃으면 막 30% 40%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암이 왜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보면 정말 웃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도 뭐야? 인사도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러죠.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냈더니 대한민국 성인이 하루에 웃는 시간 7분이래. 7분. 아이들은요 7시간을 웃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웃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은 7분 웃는데 그 7분도 어이없어서 웃는데 그러니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잘 웃죠. 이렇게 서로 보면 웃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그쵸? 그 이런 부분들이 벌써 딱 학교 끝나고 뭐 유치원 끝나고 오면 뭐야? 엄마들이 앞에서 다 기다렸다가 납치하듯이 데리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애들이 다 뭐야?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상관없이 키 큰 놈, 작은 놈 상관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이 지냈잖아. 요즘 어때? 너 몇 평 살아? 25평 살아? 35평 살아? 못 놀아. 40평 살아? 못 놀아. 놀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태어날 때는 좋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뭐야?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당신이 이걸 먹는 주변 환경, 여건, 당신의 지금 생활 속의 환경이 좋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런 거 신경 없다. 뭐 다이어트 할 때 제거식 필요 없고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된다.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뭐야? 먹을 때 그런 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문제 없다. 천만에 말. 왜? 내가 먹는 게 나예요. 내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체 조직은요.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을 먹으면 술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술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서 무슨 냄새 납니까? 술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은 주변 사방 한 5m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나요. 그 담배에 쪄들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난데 어떻게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이 환경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물론 장수는 할 수 있겠죠. 유전적으로 94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건강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은 뭐야? 계속 지속적으로 사니까 30년이 뭐야? 젊게 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뭐야?
건강하지 못한 열성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럼요.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과거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 한강물을 퍼먹어. 직접 가서 퍼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지금은 아무거나 먹으면 병이 생기는 계절이란 병이 생기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야? 내가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만나봤잖아요. 환자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너무 건강했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았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집안이 너무 좋으니까 평화롭게 그리고 뭐야? 성격도 자기는 너무 좋대. 그런데 폐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저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폐암이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곰곰이. 폐암이 왜 왔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폐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폐가 안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기백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백이 없어요. 기백. 자, 기백을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백을 끌어올리는 방법. 운동이죠. 이분의 단점은 뭐였냐면요. 생활이 뭐야? 너무 좋아. 편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근데 뭐를 안 했냐면 운동이 전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폐는 뭐가 있냐면 슬픔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그쵸? 쉽게 울어요. 쉽게 슬퍼요. 쉽게 측은지심을 갖는 거예요.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병이 와요. 폐로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어디가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심장.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감정적 부분, 정신적 부분이요. 육신을 쳐요.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도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조절이 안 되면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계속 분노할 일이 생기면요.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망가져서 분노와 짜증을 잘 내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짜증나는 일이 생겨. 열심히 뭐야?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2달 동안 일을 하고 3달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 그럼 긍정적인 사람도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게 화가 나면 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고적인 부분들이 계속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장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장부가 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위장, 소화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위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계속해서 집안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면 위장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야? 말 그대로 불규칙적인 식사, 폭식, 과식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위장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을 타고 났어도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요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뭐야? 장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요소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 중에 유스 스페셜리가 있죠. 네. 자, 이거는 전 세계의 장수 국가에서 뭐야? 장수인들이 먹었어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기 브라질에 있든 칠레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그런 지역적 부분에 장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장수 국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장수인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서도 오키나와의 어느 지역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거지. 동경이나 이런 데 있는 오사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받침이 돼야 되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인 것의 균형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좋아야 되느냐면 공기가 좋아야 돼요. 건강하고 뭐야? 장수를 하려면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게 고칠 수 없는 질환이다. 질환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고칠 수 있는 거, 고칠 수 없는 거, 고치긴 하되 곤란한 거.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걸 불치라 그러고 고치긴 하되 뭐야? 곤란한 걸 난치라 그러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야?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병원에서 당뇨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질환이죠.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어요. 있다는 얘기. 이거 누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그 내가 노력하면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의사가 뭘로 알아서 고쳐줘?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암이다 그러면 뭐야 이거? 난치. 이 질환이잖아요. 근데 얘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불치가 아니에요. 난치예요 난치. 곤란한 거지 못 치료하는 게 없단 말이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라는 거와 질환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려드렸죠 지난번에? 알고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질환과 질병 설명해줄게. 이거 기본 개념이니까. 자 질환은 뭐냐면 내재적인 요소예요. 아까 가족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걸 질환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질환은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후천적 질환과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뭐야? 유전적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질환이에요. 이해가죠? 자 근데 질병은 뭐냐면 병이라는 게 뭐냐면 외사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뭐예요? 감염이에요. 감염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감기는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쵸? 콜레라, 장티푸스 뭐예요? 질병. 왜 다 질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건 질병. 내부에서 내가 뭐야?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부분들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발생하는 거를 질환.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감염성에 있는 병자가 가는 곳이죠. 네? 그래서 질병에 노출된 사람을 병자라고 부르고 질환에 노출된 사람을 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가야 되는데 병자가 몇 명이나 가요? 메르스 사태나 가지. 대부분 누가 가요? 환자가 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환자는 어디서 치료해야 돼요? 집에서. 환자잖아. 집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자꾸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뭐라 그래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약만. 약 먹으라라고 약 먹어라. 약만 드렸죠.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왜 생겼어요? 이거 잘못해서 생긴 거잖아. 근데 약 갖고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가 감염이냐 아니면 내재적인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요 치료가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됐다. 그럼 뭐만 없애면 돼요? 바이러스 세균만 죽이면 되니까 강력한 항생제만 뭐야? 잔뜩 투여하면 되는데 질환은 단순하게 딱 감염이 돼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누적되어져 있던 것들이 발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유전적 부분으로 나온 것들을 뭐야? 바꾸기까지의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이게 다 환자잖아요. 병자가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난치라고 합니다. 난치. 불치가 아니고 뭐야? 난치. 불치는 못 고치는 거. 난치는 고치긴 하되 뭐야? 왜 곤란한 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그거를 잘 못 견디죠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좋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그죠? 물이 필요하겠죠. 물. 먹는 물. 그 다음에 뭐야? 닦는 물. 생활 속에서 쓰는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은 단순한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해당되어지는 물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도 다 결국은 뭐가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나이트클럽도 물 좋은 데 가야지. 아 그래? 너 생선 살 때 뭐 좋은 거 사? 물 좋은 거 사잖아요. 그게 생선이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물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딱 좋은 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몸에 발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통용이 됐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4km 이내를
벗어나서 나오는 작물을 먹거나 거기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갈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얼굴에 뭐가 나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토양과 기운이 내가 갖고 있는 토양과 기운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먹든 어디 가서 물을 쓰든 어떤 음식을 먹든 뭐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뭐야? 다 경상도로 뭐야? 대전을 해갖고 관광버스 한 3대 갖고 갔는데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경상도 사람 하나도 탈이 안 났는데 전라도 사람 다 설사하더라. 왜? 음식이 안 맞았기? 기운이 안 맞는 기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 몇 년 되셨어요? 요즘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네? 사장님 박시은 사장님 결혼. 저요? 30년. 30년? 30년. 그러면 두 분 되시는 분이 성이 뭐예요? 이가죠. 이가. 하나님은 박가. 그죠? 그죠?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28살. 28살. 부분 되시는 분은 몇 살 때? 32살. 32살. 보세요. 제가 28년 동안 박씨 집안의 가문의 기운과 박씨의 기운으로 28년을 살았잖아요. 여기는 32년간 이씨의 기운으로 살았잖아요. 이 둘이 어느 날 눈이 맞아갖고 뿅 가서 만났잖아. 그쵸?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일점에 찾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30년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합일점이 되는 거지. 30년 전까지는 맞지가 않는 거야. 왜? 28년간의 나의 기운을 이야기할 것이고 32년간의 나의 기운을 얘기할 건데 어떻게 맞겠어? 그죠? 네,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안 맞아요. 60년을 사는데 안 맞아. 야, 이건 정말 독특한 그죠? 네, 60년을 사셨는데도 안 맞아. 야,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안 맞아. 그래도 안 헤어져. 아, 이거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물이 좋아야지만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물도 옛날하고 달라서 좋은 물 자꾸 사서 먹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생수가 정수물보다 더 안 좋은 거 알죠? 왜 안 좋으냐면 생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유통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가장 대표적인 게 프탈레이트라고 그랬죠.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요. 그 프탈레이트의 성분이 제일 많은 환경 호르몬이 제일 많은 데가 직사광선이나 열에 플라스틱이 가해지면 발생되거든요. 근데 생수 장사들이요, 이 생수를 비닐에다가 싸죠. 네. 생수 플라스틱에다가 비닐 랩을 싸잖아. 막 20개, 30개. 이걸 아무데나 막 보관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통할 때 뭐야? 보통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갖다 대니까 뚜껑만 안 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놔두면 얘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유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환경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질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엉망이다.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더라. 그래서 생수도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 박스 처리된 거. 팁스 플러스는 뭘로 돼 있어요? 그냥 박스 처리돼 있잖아. 박스 처리되어져 있는 거는 직사광선이 들어와도 막아주니까. 생수하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막 300원, 200원, 500원짜리 생수 있잖아. 그쵸?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돗물보다도 나쁜 거. 그래서 다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비싼 물이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유통하는 건 소용이 없다. 다 박스처럼. 이렇게 물도 사실은 골라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좋자고 비싼 돈 주고 먹는 물도 뭐야? 내 몸을 해롭게 할 수가 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야? 호르몬 교란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안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왜? 출산할 때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자, 물.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야? 영양, 공기, 물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뭐가 필요할까? 6가지라고 했대. 응? 뭐가 필요해요? 어? 지난번에 했는데? 어? 마음? 응? 흙? 아, 정신? 흙은 뭐 토양에 대한 부분들 다 똑같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소식이라죠. 소식. 알겠죠? 적게 먹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24시간을 쳐먹어요. 24시간 총알 배달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에 7시쯤 되면 싹 문 닫잖아. 싹 문 닫아. 우리나라는 7시부터 문을 열어. 그래 안 그래요? 낮에는 잠잠하다가 7시쯤 되면 문을 열어. 야, 그리고 24시간 그 배달 보세요. 그죠? 책자까지 보내주잖아. 24시간 배달됩니다.
나는 저녁에 감자탕 먹고 족발 먹고 보쌈 먹고 부대찌개 먹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안 되냐면 우리 몸은 7시 이후에 우리 몸에서 대사효소라는 게 나와요. 이 대사효소가 150년 분량이 있어요. 150년까지 살 수 있는 분량의 대사효소가 나와요. 대사효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세포.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계속해서 뭐야?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복제를 하고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노폐물을 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대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이 크죠. 그럼 왜냐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대사효소가 나와서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쉬어주면 몸이 쉬어주면 세포가 대사 활동을 시작을 해요. 뼈도 자라게 하고 장기도 자라게 하고 피부도 재생시키고 모발도 자라게 하고 이런 대사 효소가 150년 분량이 있는데 7시 이후에 내가 이제 뭐요? 총알 배달을 시켜서 먹었다. 보쌈을 먹었다. 보쌈만 먹어? 술도 먹잖아. 어쨌든 술 플러스 보쌈을 먹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얘 소화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래서 소화효소라는 게 나와요. 소화효소가 나오면 대사효소가 하나도 안 나와.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이제 대사질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피부도 28일 동안 건강한 상태였을 때 탈각을 시키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대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내가 조금 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이게 1년, 2년, 3년씩 되다 보면 내 몸의 대사율은 뭐야? 점점 줄어드니까 150년 동안 나올 거를 써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60년, 50년 이렇게 뭐야? 소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0살까지도 주름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야?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7시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돼? 먹지 마야지. 그렇죠. 물만 먹어도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살을 좀 찌우기 위해서 저녁에 좀 먹거든요. 저는 살 찌우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먹어요. 살을 좀 하도 사람들이 말랐다 그래서 살을 좀 찌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우만 빼놓고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7시 이후에 먹지 마라. 특히 질환을 앓고 있다면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면역을 좋아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7시 이후에는 물만 마셔라. 알겠죠?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과일도 먹지. 왜? 뭐가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아. 그 제가 안타까운 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다 고쳐주고 싶은 거야. 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다 고쳐주고 싶은 거야. 제가 27년간 2만 명 넘는 환자를 봤잖아요. 다 고쳐주고 싶은 거야. 안타깝지만. 근데 내 말을 실천한 사람들은 다 좋아진대. 진짜로. 어린애들은 특히 빨리 좋아져. 어른들이 잘 안 좋아져. 왜?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 어른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또 수집해.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품 전화하면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화장품 전화하면 그러지 않아? 다양한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100% 신뢰 안 해. 리스키커. 신뢰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 과정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키워드를 먹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온몸을요 한 달 동안 피투성이가 나도록 긁었어요.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일반인이면 뭐하겠어요? 고발했겠죠.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든가. 막 피가 날도록 긁으니까 인해서 떡칠해도 안 됐어. 별걸 다 발라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 나는 아이스키워드를 막 3배, 4배 막 증가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28일 딱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지 싹 없어진 게 지금까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밀어내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호전 반응과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아니까 어때요? 참지만 일반인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얼굴 뜯어 고치는 수술을 해야 돼. 하죠.
이거 코 수술 하잖아요. 네. 귀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뭐 이 수술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이거 고통입니다. 코도 하나 수술해도 막 한 달간은 막 이렇게 멍든 상태로 있어야 돼 이게. 양악 수술은 더 심하다고. 여기 찢어져갖고 찍혀갖고 턱을 깎아야 되는데. 근데 해야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지방흡입하죠 지방. 여기 빵꾸 내갖고 여기다가 철퇴 집어넣어서 막 수빈 다음에 펌프지 집어넣고 빼내거든. 해 여자.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 그런데 얼굴 뒤집어지는 건 못 참는 거야. 그게 미친다는 거죠. 그쵸? 다른 거 해갖고 뒤집어지면 참는데 누수한 건 못 참는 거야. 왜? 다단계 거라 못 참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만 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왜? 무언가 발랐는데 무언가 먹었는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건 내 몸에서 대사를 하고 있다.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뭘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왜 먹어요 그걸? 아무 반응이 없다면 먹지 말아야지. 뭘 발랐는데 뭐야 반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잘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식 적게 먹어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심폐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쥐 있잖아요. 쥐. 설치류. 제가 얘기했죠. 설치고 돌아다니면 다 일찍 죽는다고. 설치류. 쥐는 1년 살아. 1년. 쥐는 1년 사는데 코끼리는 70년 산다고. 네? 그런데 쥐가 1년 동안 심장 뛰는 박동이 8억 번이야. 8억 번을 뛰는데 코끼리 70년 사는 동안 8억 번 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뭐야? 헐떡거리고 앉아있으면 어때? 생명이 단축되는 거야. 여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급해하는 사람이 뭐야? 일찍 죽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조급한 사람이 일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롭다라는 거죠. 조금 더 뭐야? 여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너무 화가 나면 냉수를 주잖아요. 어? 냉수 주잖아. 그리고 뭐야? 냉수 먹고 얹힐까봐 거기다가 버들잎 2개 떨어뜨리잖아.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정하라. 우리가 화가 날 때 호흡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가라앉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심혈관계 질환 사망 1위예요. 사망 1위. 심혈관계 질환. 욱 해갖고 죽는 게 1위야. 욱 해갖고 죽는 게 1위야. 우리나라 사람. 욱 해갖고 추월해갖고 뭐야? 보복 운전하고. 욱 해갖고 불 지르고. 욱 해갖고 찔르고. 자 그러면 하루에 성인이 권장 섭취량이 비타민C가 몇이에요? 1000이야. 1000mg을 섭취를 해야 돼. 그 오렌지 몇 개를 먹어야 돼? 그 300개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오렌지만 먹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줄 거야. 그 오렌지 300개를 먹어야지만 1000mg이 들어가는데 30년 전에는요. 오렌지 2개에서 3개면 100mg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재배한 과일, 야채, 농작물이 지금의 뭐야? 재배한 것들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토양이 오염됐고 토양의 미네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유기화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비료를 쓰잖아. 살충제를 쓰잖아. 여러분들 요즘 가서 땅덩어리 가보세요. 지렁이가 있나? 없어요. 지렁이가 뭐냐면 유기화합물이거든요. 땅강아지가 있고 지렁이가 있고 미생물들이 살아있어야지만이 뭐야? 그게 비타민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왜? 다 농약 뿌고 살충제 뿌리고 뭐야? 예, 비료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기화합물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비타민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미네랄 농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토양이 오염된 중금속 농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야채 뭐 여러분들 쌀 열심히 먹는 그 쌀에도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자연적이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뭐야? 네, 이런 시대적 부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왜 먹어야 되느냐면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것들 중에 뭐만 뺐어? 성분만 뺐잖아요. 중금속 빼고 토양이 오염된 거 빼고 방부제 빼고 농약 살충제 다 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먹어야 되는 시대라고. 30년 전에 안 먹어도 되는 시대라고. 30년 전에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뭘 먹으라 그러는 거야? 밥이 보약이야. 그리고 병 걸려 있는 거야. 체력 떨어져 있고. 시대가 달라졌으면 시대에 맞게끔 뭐야?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는데 마인드를 못 바꾸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약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도 뭐야?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있다. 식품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만들어내더라도 뭐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제로다.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과잉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정신적인 부분, 스트레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몸이 건강하면요,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이겨내는 힘이 세다 그랬죠? 네.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스트레스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재성 스트레스라고 해요.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건 오히려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적당한 스트레스가 뭐예요? 데미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어. 근데 그거를 박차고 일어났어. 그게 스트레스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는 몸을 뭐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이해가죠? 그리고 내가 뭔가 가서 변을 봐야 되는데 귀찮아. 안 싸고 싶은데 가야 돼. 가 쌌어. 이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죠.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 입기가 싫어. 근데 입고 나가. 이것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조금 더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연인하고 헤어졌어. 있으면 스트레스죠. 괜찮다 이거지. 더 좋은 연인을 만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나에게 뭘 줘? 면역을 높여준다. 근데 만날 때마다 헤어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내재성 스트레스는 뭐냐면 같이 연인인데 뭐야? 폭력이 맨날 날 때려.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건 내재성 스트레스. 헤어지지 않는 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두렵고 공포스럽죠? 이건 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알겠어요? 내가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계속 괴롭혀. 나 그럼 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다녀야 되죠? 내재성 스트레스. 그건 병을 유발한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뭐야? 왕따야. 3년을 가야 돼. 견뎌 못 견뎌. 이건 내재성 스트레스. 이건 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을 죽이든지 학교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나와야지. 이해가요? 근본적 해결책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구가 죽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배우자가 사망했어. 그건 내재성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잊어버릴 수 없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게 바로 내재성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뭐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환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내재성 스트레스가 아닌 단순 스트레스만으로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신체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도 뭐야? 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왜 밀양인가요? 화재. 네? 그 화재 밀양 화재 사고자 중증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세 분이 화재와 아무 관계 없이 사망한 거예요. 쇼크사. 그러니까 놀래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뭐야?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병이 생겨. 근데 이렇게 산골에 사시는 분, 아까 얘기했잖아. 환경 좋고 막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야? 비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다 여기서 와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그쵸? 안 그래요?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뭐야? 동창 모임 가고 학교 다닐 때 뭐야? 찌질하게 공부도 못하고 못나 빠진 애가 어느 날 뭐야? 네, 한 1억 들여갖고 얼굴 수술 다 하고 몸매 쫙 죽이고 벤치 걸고 그쵸? 나는 뭐인가 보고 그 열 받죠? 비교하면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아진다. 집에 와서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승질내죠. 그쵸? 신랑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거기다 대고 어? 가지 말라 그래요? 동창 모임 가지 말라고 그러던가? 가지 말라 그래? 집 팔아서 내가 해줄게 라고도 해야지. 남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부인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은 거야. 안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서로 온다.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는 누군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상을 없애지 않는 한 주는 걸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반사하라고. 그렇죠? 누가 막 스트레스 주면 아시겠죠? 안 받으면 되잖아. 너도 혹시 누구 스트레스 주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지 준다고 안 하잖아. 나는 요즘 나 오늘 누구 스트레스 주고 갈래?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 스트레스 받듯이 어떻게 한다 그래?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피하면 되지. 일로 주면 일로 피하고 정 못 피하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옛날에는 스트레스 덩어리였는데 지금 스트레스 거의 안 받아요. 누가 스트레스 주면 피해요 내가. 못 피하면 뭐 쌍손으로 계속 반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받는 게 스트레스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맑은 데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미세지수, 먼지지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팩이나 유스스펜 3를 먹어도 있잖아요. 그죠? 저같이 좋은 공기가 있는 하남시에 살면 좀 나아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씩. 저 인천 쪽에 사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죠. 서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바로 오고 중금속이 바로 오니까 힘들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노거든요. 그 먼지가. 그래서 이 마스크를 써도 다 뚫고 들어오고 방독면을 써도 뚫고 들어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얘가 나노 미세먼지냐면 이 점막 자체가 흡착을 해갖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중금속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 질환이 금방금방 생기는 게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거든요. 괜히 국가에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농도해갖고 노약자는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검출해서 봤더니 네,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그 다음에 인후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그게 심해지면 폐암이나 아니면 폐렴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약자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양을 잘 갖추고 이거 다 갖춰서 공기가 좋지 않은 데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집값도 떨어지죠. 여러분들 맞아요. 지역적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안 되면 집에다가 뭐라도 놔라? 그 공기청정기라도 놓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물 깨끗한 물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식하라. 24시간 먹지 마라. 반드시 7시 이후에는 물만 먹어라. 아시겠죠? 7시 이후에는 물만 먹어라. 어떤 분은 물만 먹으라 했더니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그러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요. 방광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광.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 옛날에는 그래서 자리끼라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딱 항상 놔뒀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새벽에 폐대장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시에서부터 7시까지 그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활동을 딱 하면 5시에서 7시가 대장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가면 이제 똥이 나오는 거 앉으면 저절로. 힘 안 줘야 똥이 나와야지 건강한 거야. 힘 주고 앉아있으면 일단 변비야.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소식, 그 다음에 과운동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 알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질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장부를 보면 간심, 비, 배, 신장이라고 하는 5장기에 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병이 생기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조직이 몇 개라 그랬어요? 7개. 개통이 몇 개요? 10개. 10개라면 찾아보면 되죠. 간은 눈을 다스린다 그랬죠? 심장은 혀, 비장은 입과 입술, 폐는 피부, 신장은 뼈, 골수를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 막, 인대를 관여한다 그랬고, 그죠? 심장은 혈관, 자, 비장은 기육, 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피부, 폐는 뭘 주관한다 그랬어요? 코. 그 다음에 뭐요? 귀. 이런 거 주관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10개의 계통이라고 그랬죠? 그쵸? 네. 우리 인체 10개 계통을 한번 볼까요? 피부 계통. 있죠? 피부 계통. 자, 그 다음에 근육, 골격, 순환, 호흡, 소화, 비뇨, 내분비, 신경계,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감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10개의 계통이 동양의학적으로 보니까 다 속해 있죠. 여기에. 자, 보세요. 혀, 눈, 그 다음에 입, 코, 귀. 어디에 속해요? 감각, 신경. 이런 속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피부. 속해 안 속해요? 자, 근육. 속하죠. 그쵸? 그 다음에 순환. 혈관. 호흡. 폐. 소화. 비위. 비뇨. 신장. 내분비. 신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만났어요? 고객을 만났더니 간이 안 좋다. 처음부터 고객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근데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눈이 피곤해, 침침해, 눈물이 나, 눈이 시려. 그럼 어디가 안 좋다고? 아, 너 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육이 잘 뭉치니? 근이 잘 떨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 떨림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퉁. 그래서 간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채머리 흔드는 거, 손 떠는 거, 책장에 다리 떠는 거, 안면 떨리는 거 다 뭐예요? 간의 문제라고 그랬죠. 알겠죠? 이 간이 담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혈액. 그쵸? 그러니까 간 하나의 장기에 많은 뭐요? 조직과 계통의 문제가 오죠. 간은 장부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정신. 그게 뭐예요? 혼과 감정적 부분의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자주 짜증을 내고 화딱지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뭐가 안 좋은 거다? 간이 안 좋은 거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뭘 권해야 되겠어요? 그죠? 리보포뮬, 티그린, 레이시맥스, G3 이런 거 딱 권해주면 좋아지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 요인을 만들 수 있죠? 아, 네가 간이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뭘 줄여야 돼요? 술. 간을 망가뜨리는 거야?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잖아, 스트레스. 그걸 줄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죠. 남편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주면? 남편 버리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아주 쉬운 건데 그걸 못해요. 그걸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럼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부분을 포기해야 돼. 그럼 과감하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선택해서 티알라인티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이 찔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 포기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똥 쌀 때 있잖아요. 딴 생각하면 똥이 안 나온다니까. 똥 쌀 때도 똥 싸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에 대한 개념, 몰입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몰입도의 개념.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를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전혀 안 내다보는 것이 몰입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보다 얘를 좀 더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간이 망가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야? 고객에게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 망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반응한다 그랬어? 혀가 어떻게 된다고? 마비. 맛을 못 느끼고 실어증, 언어 감각이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오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모세혈관 확장증, 홍조증, 면부에. 그 다음에 뭐야? 하지정맥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 기쁨이라고 그랬죠. 다소증,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는 거.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문제. 다몽증, 꿈 많이 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심장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면부에 홍조증, 불금증 많이 일어나는 사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관이 확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비장이 안 좋으면 뭐야? 기육, 살이 찌거나 마르거나 살이 트거나.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정서적으로? 근심, 걱정. 이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지무기력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사지무기력증. 게을러진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면역이 떨어진다. 이러면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입술이 뭐야? 갈라지거나 트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입술에 열이 상거나 이게 뜯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야?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엄마들이 막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입 삐죽삐죽거리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구하나사 올 애들이 딱 커서 입 돌아갈 애들이야. 구하나사는 비장하고 간 때려오는 거고. 비장은 간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간은 뭐예요? 분노. 그러니까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서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지만 호르몬과 관계없이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도 뭐냐면 간하고 위장이 망가지면 그래요. 근심 걱정이 많고 분노를 억제하면요 유방암이 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뱉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뱉어서 풀어야 된다고. 이걸 풀지 않고 쌓이면 억장이라고 그러죠. 그 억이 가슴이거든. 가슴 억자예요. 여기 승선 만져갖고 아픈 사람은 다 스트레스병이야. 여기가 아픈 사람은 트림파구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지. 근데 이걸 안 푸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다 화병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안 풀어서 그래.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부인이 너 죽고 나 죽지 하는 분들 있지. 절대 병이 안 걸린다. 진짜예요. 너 죽자 나 죽자 같이 부시고 앉아서 절대. 제가 아는 고객 중에 남편분이 술을 드시면 승질을 내는 거예요. 집안살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처음에는 참다 자기도 열받고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병이 오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날 그 집에 이제 차가 코란도거든요. 코란도인데 야구방망이를 갖고 가서 코란도 유리창을 다 깼대. 이 부인이. 어우 힘도 세. 다 깼대. 그리고 났더니 속이 후련해. 그 다음부터 신랑이 뭐 술 먹고 행패를 안 부리더래. 그러니까 신랑이 냉장고 집어 던질 때 TV 같이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뭐 집어 던지는 거 받으러 다니니까 병이 오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거 뭔가 쌓였다라는 것은 뭐야? 내 안에서 적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담이라 그래. 독소라 그러거든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고 하니까 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푸른 상태에서 먹으면 병이 생기잖아. 이게 꼭 여러분들 알아요. 알겠죠? 네. 비장, 근심, 걱정은 의미가 없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요. 95%가 죽을 때까지 쓸데없는 고민을,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산대. 그러다가 죽는데. 5%는 뭐 때문에 죽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아요? 5% 남은 5%? 그 쓸데없는 걸 내가 왜 했을까 생각해. 아시겠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해결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걸로 고민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고민해요. 더 안타까운 고민이 뭔지 알아요? 지나간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래 안 그래? 왜 지나간 거 가지고 고민해? 사고가 났잖아. 그럼 났잖아. 끝난 거잖아. 이게. 어때? 이제 수습만 하면 되지. 난 거 갖고 고민하잖아.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로 병을 키운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안 좋았어. 진짜. 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입술은 늘 여기에 가면 뜯고 앉아있는 사람이었고 맨날 위경련, 위궤양이 힘들어. 26가지 질환을 갖고 있었으니까 26살 때. 그러니까 폐결핵이었죠. 예, 그 다음에 부고환염, 전립선염에다가 악성 치질 환자예요. 만성 편두통 환자. 네, 그 다음에 매획기 질환, 우라통병이라고 그랬어요. 위경련, 역류성 식도염, 슬관절염에 허리 디스크.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해결했어요. 시신경 유축증. 이 빛을 못 봤어요. 빛을 보면 눈이 아프니까. 26가지 질환을 다 해결했다. 뭘로? 이런 걸로 하나씩 바꿔간다. 생활 습관 바꾸고.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만나면서 퍼펙트하게 좋아진 거예요. 누스킨 하기 전에 대체의학으로 좀 조절이 됐지만 치질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악성 치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똥을 못 싸요. 왜? 싸면 피투성이야. 피를 쏘니까. 뭐 수술 하나 안 하고 뭐야? 완전 치료가 됐죠. 파마넥스의 위대한 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품을 먹으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먹고 바로 뭐야? 반응이 오길 기다려요. 어? 이해가요? 아이스큐도 먹으면 막 폐가 막 금방 막 이렇게 하늘을 막 나를 것 같고 막, 어? 전혀 그런 일 없다. 제가 좋아지기까지의 과정이 3년에서 5년, 7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먹어야 되고 그거를 뭐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해식품 차단하고 환경 다 끊어내는 그 좋아하던 술 끊고 담배 끊고 유해식품 끊고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이 식품을 먹으니까 몸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근데 끊어내지 않고 뭘 먹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몸에서 반응하고 바뀌기까지. 세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집어넣으면 바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유전적인 것도 있고 내가 후천적으로 잘못해갖고 세포 변이가 생긴 게 있으니까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여러분들 담배 10년 펴갖고 끊어서 20년 지나야 뭐야? 폐 기능이 좋아진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 20년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병은요. 곱하기 3이에요. 내가 3년을 알았잖아. 그러면 3, 3은 9년을 치료해야 완치가 된다고. 근데 어떻게 파마레스 식품 먹고 한 달 만에 물어보지. 몇 달 먹어야 좋아져? 이러고 물어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얘기한다. 좋아질 때까지 드세요. 지금 좋아질 때까지 드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근데 정말로 좋아진다. 뭐만 바꾸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어렵고 힘들어요. 왜? 몸이 약하고 병이 걸리고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반응에도 뭐야?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제가 몸이 아플 때는요. 진짜 사소한 거에도 뭐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금방 뭐 하나가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건강염려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죠. 그런 것들을 정말 끊어내기까지 어렵다.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혀가 말리고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비위장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 근심 걱정이 늘 많았어요. 사는 게 근심이야. 진짜로 그랬어요. 그게 안 되죠. 일단 폐가 이제 결핵이 왔으니까 피부가 늘 건조하고 거칠고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염이 약간 폐가 안 좋아서 코맹매술에 좀 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폐가 아주 심하게 아니에요. 여기 위쪽 일부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심각하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백이 없고 슬픔 이 정서적 부분이 이게 많아요. 옛날에는 맨날 김광석이 노래만 들었으니까 노래방에 가면 김광석이만 들었어. 우리 애들이 3살, 5살 때 테이프가 김광석이 테이프. 그걸 매방 뭐래? 로테이션을 해요. 우리 애들이 알아.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김광석이 노래 따라 부르더라니까. 맨날 슬픈 노래가 부르는 거야. 이때 폐가 안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방 가면 김광석이 노래만 부르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노래방 가서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 다 폐가 안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찾아내면 되지. 고객 보고. 아, 엄마 자꾸 막 비 오는 날 좋아하고 막 노래방 가면 슬픈 노래 찾고 그러면 저 폐가 안 좋구나. 그런 사람들 반드시 변비도 있고 치질도 있고 그래. 대장의 용종도 한 2-3개씩 있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큐어도 뭐 이런 거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귀에 울음이에요. 이명. 네, 뼈도 약해져요. 네, 척추. 이런 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너무 이게 심해갖고요. 365일 동안 있잖아요. 꿈을 꾸면 귀신 꿈만 꾸는 거예요. 진짜로. 예, 공동묘지에서 관 캐고 와갖고 간 묻는 거. 간 캐다 와서 또 묻는 거. 새벽에 맨날 꿈을 꾸다 보고 여기 등짝 있는 데가 식은땀이 질질. 그때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47kg, 46kg까지. 매일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 시기에 내가 대체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고 양방병원 가서도 치료가 안 돼서 대체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27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물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완화하고 어느 걸 증상들을 뭐야?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저는 기왕이면 자연요법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왜? 현대의학의 완치율이 18%입니다. 100명이 가면 18명만 완치될 수 있어요. 한의학이 35%입니다. 근데 이 자연의학이 48%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8명이 완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마넥스는 뭐예요? 대체의학이거든요. 자연의학이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권해줬던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은 뭐예요? 부작용이 심하다 그랬죠?
미국 같은 나라는 1년 동안 뭐야? 네, 병원에서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해준 약을 먹고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정상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많은 이 항생제나 이런 것들 처방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남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그래요? 병원은 그걸 계속 전달해줘야 되고 환자는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정작 병원에 관계되어 있는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이 아프면 약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쯤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적인 걸 조금만 접근해서 알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 능력을 이런 걸로 배양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 원리와 함께 이제 병이 생겼어요. 이제 병이 이제 어디에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장부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여기에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통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통질환. 이 개통질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야? 자가면역 질환하고 후천성 또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이걸 무슨 질환이라고 해요? 면역계 질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는 면역계 질환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면역 질환은 뭐야? 대사증후군이에요. 우리 인체의 어떤 모든 계통의 병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면역계 질환, 대사증후군. 이 두 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의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대사를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아까? 세포에서 한다 그랬죠. 그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사증후군이. 대표적인 게. 비만이죠. 비만은 과거에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먹은 만큼 쓰지 않아서라고 생겼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만 유전자가 있다. 부모가 비만이면 자식이 비만일 확률이 80%. 그쵸? 엄마가 비만이고 아버지가 비만이 아니면 60%. 아버지가 비만이고 엄마가 비만이 아니면 40%. 둘 다 비만이 아닌 경우에 자식이 비만이 될 확률은 10%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비만도 가족력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애들 둘이 이렇게 뚜글뚜글 굴러가는 애들이 있어요. 굴러가는 애들을 따라가 보면 엄마 아빠도 조금 있으면 굴러가게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게 뭐냐면 유전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만도 뭐예요? 대사증후군의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혈압. 즉 세포대사 능력이 떨어진 거죠. 자, 그 비만이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뭘 못한 거예요? 생활 습관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고지혈증, 당뇨 다 그렇죠. 이런 대사증후군 중에 또 하나가 뭐야? 부신피로증후군. 부신의 기능이 상실돼서 뭐야? 피로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막통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온몸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그래요. 이건 다 부신피로증후군. 무슨 말인지 알죠? 석 달 열흘 잠을 자. 정말 많이 자. 한 달 동안 잠을 자. 그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아. 부신피로증후군. 아침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 밤 8시만 되면 눈이 반짝거려. 그건 부신피로증후군. 커피를 하루에 7, 8잔씩 먹지 않으면 뭐야? 살 수가 없어. 부신피로증후군. 체온이 조절을 안 돼. 체온이 조절이 안 돼서 뭐야? 저체온이 생기네. 열이 막 상승한다. 부신피로증후군.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부신피로증이 나면 공황장애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신피로증후군도 대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대사증후군. 여기 제일 좋은 제품이 홍삼이에요. 홍삼, 비타민 C하고.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아이스큐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거만하는 거예요. 아이스큐어도 딱 권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신피로증후군. 딱 또 다음에 뭐 있어요? 장루수 증후군. 이 장루수 증후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가면역질환. 장이 누수가 돼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유입돼 갖고 내가 취약한 데 가서 발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피가 안 좋은 사람, 모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예요?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원형 탈모. 척추에 가서 생기는 거예요. 강지성 척추염. 피부에 가서 발병하는 거, 아토피. 코에 가서 생기는 거, 비염. 기관지에서 생기는 거, 전식. 장에 가서 생기는 거, 크론병. 점막에 가서 생기는 거, 베체트. 피부에 생기는 거, 루푸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뭐야? 바이러스나 세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면역이 미친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장루수 때문이거든요. 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가 면역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이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부분 말고 후천성 면역은 AIDS죠. AIDS. 이건 대부분 혈액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되지만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선천성 면역. 그러니까 엄마가 뭐야?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야. 아이는 사실적으로 뭐야? 면역이 거의 없거든요. 태어날 때. 면역이 전혀 없다가 그 면역의 최초로 받는 게 면역이 뭐예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최초의 면역이 뭐냐면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싣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산균 샤워라고 그래 그걸. 여자분들의 질은 산도란 말이에요. 그 산도는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 내 몸에 유익한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 유산균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에 있는 그런 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거기에 총칭해서 내 몸에 유익한 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그런데 걔네들이 치료적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애들. 이해가요?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그냥 치료적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내재되어져 있는 균은 유산균. 그러니까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제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 몸에 그냥 있는 균이고 유산균이라는 뜻이 뭐냐면 젖이라는 뜻이에요. 전유자. 산도를 띠고 있는, 산성을 띠고 있는 젖에서 나온 균. 그게 유산균이잖아. 그게 젖산균이니까 누구로부터 물려받아? 엄마 젖에서 나오는 거, 엄마 젖에서. 그 엄마 젖에서 약 250여 가지의 면역 전달 인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젖에는 그게 없어. 그냥 중금속만 나와. 짜면 중금속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애가 뭐야? 면역이 하나도 없는 거지. 선천 쪽으로 나올 때도 뭐야? 산도를 통하고 나올 때 85%에 15%의 비율로 뭐야?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고. 그리고 나올 때 얘가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산도를 나올 때. 근데 얘로 째잖아. 얘로 50% 쨘다고. 10명 중에 5명이 얘 째. 그러니까 유산균이 없이 나오니까 면역이 없는 거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젖으로 줘야 되는데 엄마가 뭐 먹어? 피자, 햄버거, 빵,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니까 중금속 잔뜩 주니까 애가 면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선천성 면역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임신 기간 동안 임신 3개월 전부터 뭐를 해야 돼? 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엽산제 충분히 먹어주고 그 다음에 뭐 면역제 증강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먹어주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퍼부어야 돼.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뭐 한 알만 먹어도 된다. 안에서 증식하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왜 그러냐면 그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장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다 먹고 앉아서 유산균이 어떻게 살아? 장에 가서 42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를 해야지만 유산균이 활동을 해요. 얼음을 퍼먹고 앉아있고 냉차 먹고 아이스커피 먹고 있고 맥주 마시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살아 얘가. 장까지 얘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어떻게 임상적 부분으로 나왔냐를 보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같은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 갖고 안 된다고. 장에 가면 2주 살거든요. 2주 유산균이 2주 사는데 2주 동안 활동을 해야지 증식할 거 아니에요. 오메가3도 있어야 되고 올리고당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유산균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유산균 한꺼번에 4알 6알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그걸 딱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다 필요한 만큼 증식하고 조절을 쫙 해요. 아침에 하나 먹고 또 냉커피 하나 먹고 그렇죠? 또 가서 밀가루 먹고 또 감기에서 항생제 하나 먹고 그럼 얘가 무슨 이유가 있어?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한테 20개 30개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항생제 맞는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야 돼요. 증량해서. 그리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얘가 다 저기서 작용하고 불필요한 건 다 내보내요. 설사하면 조금 줄이면 되고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장 탈났을 때 있죠. 음식 먹고. 네. 그때 유산균 6알 먹어봐. 10분도 앉아서 싹 가라앉아. 그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게 장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장루수. 이것만 해결하면 얘도 좋아집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중금속이 있죠. 중금속. 중금속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금속 중독의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제일 많은 화장품이 립스틱, 마스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얼마나 좋아요?
립스틱 다 뭘로 돼 있어요? 꽃잎 추출. 그쵸? 이런 거를 고객이 아냐라는 거예요. 고객이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립스틱을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매니큐어를 만드는 거나 이건 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화학적인 게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아니면 돌가루 이런 데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조개 껍데기 이런 데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는 회사이냐 하나만 만들고 있는 회사이냐 이거 꼭 비교하라는 거지. 뉴스키는 이거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이거 안 만들죠? 네. 왜? 얘는 아직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없다.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립스틱은 뭐 천연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면 돼요.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는 회사는 뭐예요? 천연이 없다.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알겠죠? 네. 공정 자체도 어렵지만 뭐예요? 원료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립스틱이에요. 중금속 오염도가 최고 많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은 립스틱으로 인한 중금속이 별로 없고 남자들이 중금속. 알겠죠? 모르죠.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가서 뼈로 가면 뼈에 있는 중금속을 빼내는 데 시간이 27년 걸려요. 27년. 그 제일 많은 중금속이 뭐 있어요? 순, 납, 크롬,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다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담배.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담배. 얘는 직접 갑니다. 직접 혈액을 타고. 야, 그때 그걸 안 끊어. 그쵸? 그래서 직접 피는 사람은 80%. 옆에 서 있다가 들어간 사람은 100%.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거야.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80%야. 필터를 교환해. 나는 안 되면 100% 다 들어오는 거야. 왜 간접흡연자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은 그런 데 많고, 그 다음에 그릇.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릇 있죠? 그릇에 이제 뜨거운 거 음식 같은 거 쫙 담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적인 부분과 중금속이 많이 나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장판 떼죠? 특히 보일러 떼죠? 특히 겨울에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해? 환기시켜요. 공기청정기는 바로 있어야 되지만 환기는 꼭 시켜요. 특히 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요, 이 장판에 보일러를 떼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PVC 중금속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걸로 해서 환경호르몬의 문제가 한 250여 가지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가장 많은 거예요? 중금속 오염도가 집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새집주문군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전세 3년 주잖아요. 거기 사람들 다 병 들고 나오면 그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뭘로 바꿔요? 친환경 소재로 인테리어 다시 바꾸잖아요. 비싸지만. 그만큼 그게 문제가 돼. 아이들 장난감 중국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다 중금속 오염도가 엄청나요. 7,000배 막 8,000배씩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뇌 신경이 문제가 옵니다. 뇌 신경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감기 걸려도 낫지 않는 거죠. 중금속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유발되는 거죠. 이게 당뇨는 왜 생기냐면 저체온증에 생겨요. 저체온. 안 씹어서 생기는 거 하나. 두 번째,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온을 높이지 않으면 저체온이라는 게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 그죠? 겨드랑이, 그 다음에 귀, 뭐 이런데. 그런데 체온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의 체온은요? 42도, 42도. 세포 체온은요? 37.2도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세포 체온이 37.2도를요. 몸 체온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37.2도야. 그래서 미열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잠잘 때 뭐야? 땀이 나잖아. 왜 연락 와요? 교수님, 우리 아이들이 땀이 나요. 건강한 거지. 우리 아이들이 뭐야? 열이 나요. 건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0도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40도 콜라겐이 녹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식혀주면 되는데 이때 항생제를 집어넣으면 그 항생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는 해열제 집어넣잖아요. 해열제를 집으면 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열이 혈액을 타고 돌죠. 그게 이제 아토피로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해열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해열제. 중이염 조금 걸리면 가서
그럼 중이염 걸린 애가 다음 연도에 중이염이 안 오던가요? 석 달 있으면 또 오죠. 왜 와요? 약기운 떨어지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이면요. 아기들 중이염 걸리는 프로바이오틱스 2알씩 먹이면요. 한 4번 정도 먹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세포의 체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 당을 만들죠. 포도당을. 그걸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가 그걸 받죠. 그래서 대사를 하는데 온도가 차가우니까 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 밀어내면 이 당이 어디로 가? 혈액 속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은 당을 계속 만들어 안 만들어? 계속 만들어내니까 혈액 속에는 당이 많죠. 근데 간에서는 또 당을 계속 만들지. 세포에서는 그 당을 받지 않지.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낮아져. 높아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당이 어디로 빠져나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게 바로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세포의 체온을 올리면 이 당을 누가 갖고 가? 세포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세포 체온을 올리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의사가 뭐 하라 그래? 운동하면 혈당이 내려가는 건데 운동을 안 해. 왜 운동을 안 하죠? 약을 먹으니까 혈당이 조절되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의사가 나쁜 거예요. 약을 안 주고 운동하세요. 그 다음에 꼭꼭 씹으세요. 이걸 가르쳐주고 약을 안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고 약을 줘. 그 약을 먹으니까 혈당이 조절이 되니까 운동할 필요 없네? 아무거나 먹어도 되네? 이게 돼버리는 거야. 고혈압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요 혈압이 뚝 떨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운동을 못하게 해. 운동하세요라고 얘기해놓고 강압제를 주잖아. 그런데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 운동 안 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우리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포의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강에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럼 몇 분을 운동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냥 성인 기준으로 해서 15분에서 30분만 하라고. 이상 넘어가면 운동이 아니고 과로예요. 과로. 저한테 막 교수님 제가 오늘 2시간 운동했어요. 아우 수명이 한 20년 줄었겠네. 2시간 운동했어요. 세포가 빨리 늙어요. 그건 과로야 과로. 운동은 15분에서 30분이 최고 좋아요. 아시겠죠? 자기한테만 유산소, 무산소를 꾸준하게. 그래서 운동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놓고. 알겠죠? 나는 일요일마다 등산 가는 사람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일요일마다 등산 가는 사람 있죠? 네. 그리고 등산 갔다 온 기념으로 밑에 내려와서 또 술 한잔 그리고 개운하게 담배 한 대 딱 피고 또 집에 가야 되겠죠. 그 운동을 왜 가요? 네. 도움 별로 되지 않는다. 등산을 가려면 매일 가야 돼. 매일. 매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까운 산에 매일 갔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다 운동하고 또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 모여서. 그쵸? 네, 모여서 갑니다. 역전 앞에서 딱 모여요. 몇 시까지 모이세요. 오면 막 복장이 죽여요. 그죠? 한 200만 원어치 처바르고 와야 돼. 그래야 산을 가는 뭐야? 기분이 나. 그래 안 그래요? 안 갖추고 입고 오면 이상한 거잖아. 옛날에는 산에 어떻게 갔어요? 그냥 평상시 목적으로. 아니 그 사람들 복장 보면요 히말리아 등반 가야 되는 그런 자세는 그게 무슨 등산이야? 아무 의미 없다. 등산은 4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등산은 4가지 효과를 얻어요. 첫째, 일단 맑은 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폐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두 번째,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나오죠. 제발 저 도봉산 깔탑교회 암벽 등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숲이 많은 데 가야지. 그래야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요. 세 번째,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네, 그다음 4번째, 땀을 흘리죠. 그래서 심폐운동을 좋아지게 해줘요. 4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그렇게 안 한다. 대부분 먹으러 가든지 만남의 장소로 가든지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면 뭐를 해라? 운동을 해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성피로증후군이 오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쉬어도 뭐야? 피곤한 거야. 그래서 뭐 여행을 갔다 와도 피곤한 거야. 그 만성피로증후군이 오는 이유를 봤더니 대부분이 장루수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순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야? 일상생활이 그냥 피로와 피곤을 누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피로라는 말, 피곤이라는 말,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간. 결국은 뭐가 나빠진 거예요? 간이 나빠져. 그래서 제가 왜 해독 프로그램을 리버포뮬러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놨냐면 간하고 장만 건강해지면 다 건강해지니까. 이거를 1년 할 사람도 필요하고 3개월 할 사람도 필요하고 6개월 할 사람도 필요하다. 그걸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뭐야? 효과가 있네 없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한 사람은요. 정말 해독 프로그램만 3개월 해갖고요. 몸무게를 20kg, 30kg까지 감량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한 사람이 있어요. 자궁내막증 수술 날짜 내일 모레 잡아놓고 저 소개받아서 해독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한 3개월 하고 나서 병원 갔더니 자궁내막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부가적인 환경 요소 끊어야 될 걸 끊어야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살려면 내가 곤란한 병을 갖고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해보라는 거예요. 환경부터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흡수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흡수장애 증후군. 이건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흡수장애 증후군. 먹어도 우리 아이는 뭐야? 살이 안 쪄요? 라는 애들 있죠. 그런데 장에 누수가 생겨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장 전방에는 선모들이 수천억 개 있거든요. 걔네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나노로 쪼개서 좋은 애들은 흡수를 하고 나쁜 애들 얘는 불필요한 독소 내보내고 하는 이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전방이 벌어지니까 나쁜 애들, 좋은 애들 들어오면 다 그냥 내보내. 영양 흡수를 하나도 못하는 거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럴 때 뭐의 문제가 오냐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의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바로 뭐냐? 면역 결핍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시름시름 맨날 아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게 이제 흡수장애 증후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푸드 알레르기죠. 알레르기라는 건 뭐예요? 과민성이라는 뜻입니다. 과민성. 과민성은 아까 여기서 내가 얘기했던 장기인 비장의 문제다. 과민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바로 뭐냐면 알레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그래요. 고객을 만나서 알레르기 체질이네요. 그러면 좀 피부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요. 알레르기라는 건 과민한 거예요. 피부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쵸? 과민성 대장염. 이거 다 알레르기거든요. 과민한 거예요. 계절성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주사 알레르기, 페인트 알레르기, 염색약 알레르기, 화장품 알레르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레르기 거기에 내가 뭐야? 과민한 거예요. 그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요. 항원 항체 반응. 어떤 한 원인자에 내 몸에서 뭐야? 항체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여러분들 공기가 좋지 않으면 콧물이 주르르 죠. 네.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거예요. 재채기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이거 다 뭐야?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근데 푸드 알레르기라는 건 뭐냐면 음식에 대한 뭐야? 알레르기예요. 땅콩 먹고 참치 먹고 고기 먹고. 근데 여기에서 6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가 있다. 그것도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지 말아라. 6세 미만의 아이에게 절대로 먹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앞으로 알레르기 체질이 될 수 있는 거. 그 6가지 대표적인 게 우유야. 우유 유제품. 이게 1번이에요. 우유 유제품. 두 번째 육류예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생선. 이런 거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젓갈. 토마토. 게. 조개.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콩. 이것도 못 먹게 합니다. 6세 미만에. 왜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야? 알레르기를 일으키니까. 밀가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글루텐이라는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이렇게 일어나면 푸드 알레르기. 나중에 푸드 알레르기가 심해지면요. 어떤 음식을 먹고 호흡곤란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요. 평상시에 먹던 음식인데도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야?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뭐야? 그거에 대해서 과민해졌구나. 다음에 그거 먹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푸드 알레르기는 피하세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게장을 먹고 뒤집어졌다. 그럼 게장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혹시나 하고 뭐야? 게를 잘라다가 조금씩 해서 내가 먹는다고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푸드 알레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땅콩 알레르기, 땅콩을 이겨봐야겠다고 먹다가 사망한다. 그래서 푸드 알레르기가 생기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푸드 알레르기가 왜 생겼다? 아까 얘기했죠. 항원항체 반응. 내 몸의 체력과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질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몸의 면역세포가 뭘 공격한다고? 나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죠? 약 80여 종의 자가면역질환이 있습니다. 80여 종이. 그러면 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것은 면역기능과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면역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을 높이면 오히려 면역세포가 나를 더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는 걸 권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를 주면 안 되는 거지. 식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레이시맥스라는 면역을 증강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게 아니라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가면역의 문제는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보다 더 어려운 게 자가면역질. 대사증후군은 아까 얘기했던 뭐야? 생활습관과 식생활만으로도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 자가면역 조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면역세포 자체가 나를 공격하게끔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시켜야 되냐면 이제 조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정보죠. 정보. 즉 면역세포도 DNA라는 게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은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고 체액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포 면역이 뭐냐면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 있어요. 일반. 그다음 B 임파구 혈액 내 백혈구에 있는 세포. 그다음 T 임파구라는 흉선에서 나오는 세포.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면 거기 단구 세포라는 게 있어요. 호중구 세포, 호염기구 세포, 그다음에 대식 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다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을 막아서 죽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있는가 하면 림프를 따라다니면서 면역을 담당해주는 애들이 있죠. 그쵸? 편도에 있는, 침에 있는 거, 소화선에 있는 거, 이건 다 체액세포거든요. 이 두 가지의 세포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선천 면역이 좋은 거고 후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후천 면역이 좋아지는데 이건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면역 체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면역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뭐야?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뭘 바꿔야 되냐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뭐야? 항생제하고 뭐야? 진통제하고 이런 거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염증을 일으키는 것만 계속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모기약 있죠? 뿌리는 모기약. 응? 이 모기약에 라벤더향, 뭐 레몬향 있잖아. 요즘 모기는 독한 거 알죠? 뿌리면요 얘가 냄새를 맡고 가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모기약을 뿌려도 모기들이 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살충제와 농약과 그런 걸 뿌렸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벌레들이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변이 되잖아요. 변이. 그렇다는 건 바이러스도 변이가 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걔네들을 죽이겠다고 뭐야?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농약과 살충제를 뿌려도 걔네는 걔네들을 나름대로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게끔 뭐야? 바꾼다고. 제초제를 그렇게 많이 뿌리면 풀이 안 자라야 되잖아. 근데 풀이 알아서 자라. 왜? 변형된 풀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제초제를 이기는 애들이 생긴다고. 그게 자연의 힘이거든.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암제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암세포도 뭐야? 바꾸는 거야. 지난번에 왔던 저 항암제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다른 조직으로 바꿔. 그래서 유방암이 와도 있잖아요. 다 달라. 그러니까 유방암은 이 항암제가 안 듣는 거야. 새로운 걸 또 개발해.
그래서 이제 써보는 거야. 듣는 거 안 듣는 거. 이 사람한테 써보고 이 사람한테 써보고 이 사람한테 써보고 어떤 사람한테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 안 들어.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암세포도 계속해서 뭐야? 바뀌었나요?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바뀌고 세균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걸 넣을수록 바뀌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바꾸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자연 친화적으로 뭐야? 스스로 이겨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요법이에요.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대 미국의 하버드대, 캘리포니아대, 스탠포드대 이런 유명한 미국의 100대 대학이요. 다 통합의학이라는 거래요. 뭐냐면 자연의학을 현대의학하고 접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대, 연대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런 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이유가 뭐냐면 약이 주는 뭐야? 부작용과 그거에 의한 내성에 의해서 새로운 바이러스와 세균이 계속 창궐하는 것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약을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내 몸에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내 몸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인 게 내 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면이 내 몸에 자연적인 거예요. 피자, 햄버거가 내 몸에 자연적인 거예요. 네? 31가지 아이스크림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은 31가지 정신질환이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거기 천연이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화학적인 요소로 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년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병을 3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냐라는 거죠. 갑상선으로 목쨘 사람이 너무 많고 유방 하나 떼어낸 사람이 너무 많고 위 절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대장 잘라낸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 안 그래요? 많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군에 한 명씩 있던 암 환자가 요즘 윗집에 한 분 계시고 옆집에 한 분 계시고 아랫집에 한 분 계시고 옆집은 조금 있다 생길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이 감기처럼 걸립니까? 아이들 보세요. 아토피, 비염, 천식. 옛날에 학교 다니면요 그런 애들이 없었다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를 다니면 70명, 80명 있는데 초등학교 그죠? 다 모이고 다니서 1학년짜리 애들. 응? 여기 수건 하나씩 다. 응? 수건 없는 여기가 아니야. 그렇지. 하도 있고. 그래도 다 뭐야? 괜찮았다. 괜찮았다. 얼굴에 버진 핀 거 빼놓고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뭐야? 흔드는 애 한 두세 명 있고 컥컥대는 애 한 두세 명 있고 콧물 질질 짜는 애 두세 명 있고 온몸 긁는 애 두세 명 있고 책상 날아다니는 애 두세 명 있고 과잉행동장애 애들 있잖아. 그래 보니까 한 반에 20몇 명 중에 뭐야? 멀쩡한 애가 별로 없더만. 안경 애들 다 끼죠 또. 안 낀 애는 렌즈 낀 애들이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야? 정말 공부 잘하는 애만 안경 하나 꼈다. 그쵸? 왜 그러냐라는 거야. 다 망가뜨린 휴대폰이 이런 것들이. 3살짜리 애들한테 휴대폰 주지 말라고. 거기서 뽀로로 보이지 일자목 증후군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다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러면 시신경이 먼저 망가져. 그러고 나서 미각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거야.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야 애들이. 그걸 부모가 만들어 놓고 뭐야? 지혜비를 닮아서 그래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병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보조식품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자연요법, 대체의학을 오랫동안 하면서 파마넥스를 만나서 뭐야? 이렇게까지 좋아진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가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강의를 갈 때마다 소주 한 박스를 차에 싣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뭐야? 예, 좋은 데에 한 병이랑 제가 좋은 데에 술을 좋아해요. 경남 쪽에 많이 가요. 좋은 데에 한 병이랑 문어숙회 하나를 꼭 먹고 잤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이 뭐야? 안 땡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저는 죽을 때까지 술을 못 끊을 걸 알았어요. 왜? 애주가거든요. 정말 애주가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 한 모금도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전문가로 전달을 하려면 파마넥스를 파는 거에다 목적을 두지 말고요. 이 사람의 건강을 내가 어떻게 카운셀링 해주고 조언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건강상식과 전문 지식을 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야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객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3가지예요.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은 하시나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요 3가지 꼭 물어봅니다. 뭐 드시고 계세요? 안 물어봐요. 저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항상 뭐요? 식생활은 어떠신가요? 뭘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아시겠죠? 네.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만 90%는 안 하는데요. 이래. 그러고 나서 3번째 물어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이래요. 다 스트레스니까 그래요. 요 3가지만 해결하면 건강식품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유 실천이 어려운데요? 그럼 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드시면서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그런 가슴으로 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영양소 9가지 영양소 공부를 2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